안녕하세요. 서구노인복지관 컴퓨터 기초 활용 강사 민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비대면 강의 제1강 컴퓨터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보고 아시는 것이지만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정리하여 이해하시면 수업 들으실 때 수월하실 것 같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이 길지 않고 내용이 쉬워요. 가볍게 봐주세요.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PC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죠. 이 PC는요, 퍼스널이라는 영어의 P의 약자고요. 퍼스널은 개인이라는 한국말 뜻을 가졌죠. 그래서 개인, 컴퓨터는 C의 C 컴퓨터 약자고, C는 컴퓨터의 약자고 컴퓨터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PC라고 써주는데 바로 개인용 컴퓨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되는 거죠.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오랜만에 어르신들께서 친구를 만나셨어요. 이때 친구가 오늘 점심 뭐 먹지? 라고 물었어요. 이 묻는 과정, 물어서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것들은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물어준 그 질문에 오늘 뭐 먹고 싶었지? 요즘 뭐 먹고 싶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뭘 먹고 싶었다 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은 어디에서 가져오냐? 기억장치에서 가져오죠. 내 머릿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또 뭘 좋아했었지? 그러면서 가져온 이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었는지, 친구가 뭘 좋아했는지, 그리고 이 동네에는 또 뭐가 맛있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된 것들을 가져다가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었다가 그래서 뭘 먹을 때는 그때 가격이 얼마였지?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지요. 이 계산이 연산의 과정을 거치죠. 이 계산한 가격을 얼마 정도 들겠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사줘야지 이러면서 얼마 드는지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래 나 요즘 뭐 먹고 싶었는데 그거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럴 때 그 얘기가 출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사람이 입력해 주면 무엇으로?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대표적인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면 처리 장치인 CPU라고 하는 장치에서 제어와 판단, 연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출력, 모니터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는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만 항상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해 둬야 됐다. 그럴 때는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장 장치들을 통틀어서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스캐너라고 하는 입력 장치가 있는데요. 스캐너라고 하는 입력 장치는 오래된 문서나 사진 등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요즘 또 비대면 화상 강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볼펜처럼 평판에 그리면서 컴퓨터에 낙서 등을 하기 쉽게 만들어진 타블렛, 디지타이저 타블렛이라는 입력 장치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나의 모습을 컴퓨터로 넣어주는 화상 카메라, 그리고 이 보조 기억 장치는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이 기억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컴퓨터
처리 장치가 가져다가 판단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장치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력장치의 프린터라고 하는 장치는 자, 모니터로 본 결과를 종이나 이런 것들로 인쇄하는 인쇄장치가 되겠지요. 인쇄장치, 프린터, 인쇄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교육장치가 출력장치로도 되는 거죠. 기억한 내용을 저장을 할 때 출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자료 처리 과정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딱딱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PC가 바로 딱딱하고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는 이 컴퓨터를 작동시켜주는 프로그램 또는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앱이라고도 요즘 많이 불러주죠, 어르신들. 그래서 앱이라는 용어, 앱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고요. 그걸 줄여서 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앱은 요즘 어플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앱 또는 어플이라고도 불러주니까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앱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들 수 있겠고요. 데스크, 책상이죠, 어르신들. 그래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쓰는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책상 위에 얹어놓는 컴퓨터, 우리가 항상 쳐다보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컴퓨터를 켠다 그러면 뭐 본체의 전원을 눌러서 켜시게 되죠. 이 글자를 입력해주는 장치 키보드, 그리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주는 장치 마우스, 뭐 항상 보시는 거였고요. 자, 노트북 컴퓨터는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랩탑이라고 해요.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쓰는 컴퓨터라는 뜻이고요. 랩탑, 그래서 노트북. 그 다음에 태블릿, 보통 스마트 패드라고도 불러주죠. 스마트 패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마트폰인데 종이 이 A4 용지 크기처럼 조금 크게 만들어진 그런 장치구나. 그래서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가벼운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이 일체형 컴퓨터는 노트북과 거의 비슷하게 이 본체가 따로 없고 모니터 뒤에 붙어 있어요. 또 부팅 되셨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팅은 컴퓨터의 전원을 누르고 보통 5에서 요즘 컴퓨터는 10초면 켜지지요. 그래서 5에서 10초간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부팅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써놨는데 뭘 컴퓨터가 그러면 가져다가 작업을 하냐면 OS라고 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컴퓨터 처리 장치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내려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공부가 끝나면 부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컴퓨터가 공부하는 시간에 OS를 가져다가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OS는 Operating이라는 영어의 첫 단어 O와 시스템의 첫 단어 S고요. Operating은 무엇인가를 작동시킨다 또는 동작시킨다 라는 영어 단어를 가졌지요. 시스템은 기계고, 그래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계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 이렇게 OS라고 줄여서 부른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지요. ER.이라고 쓰는 건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뒤에 붙여주는
그냥 단어예요. 그래서 윈도우 10 버전, 윈도우 11 버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윈도우 10은요 2015년 7월 달에 정식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보통 그 전부터도 테스트 기간에도 사용하실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5일에 윈도우 11 버전이 정식 출시가 되었어요. 윈도우 10에서 11 버전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무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어르신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업그레이드. 자, 장치나 프로그램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라고 하고요. 이 윈도우 10에서 11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의 처리 장치인 CPU의 성능에 따라서 아주 오래된 컴퓨터들은 윈도우 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 성능의 확인을 하시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다면 업그레이드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지요. 컴퓨터만 OS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OS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바로 삼성폰이잖아요. 이 삼성폰이 바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되겠고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iOS를 탑재한 애플 사과폰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과폰,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 등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 과정을 공부를 하신다 그러실 때 보통 안드로이드 폰 소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과폰, 애플폰이 아닌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기억 용량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는 디지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자, 이 디지털을 나타내는 게 바로 0 또는 1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0과 1이 8개가 모이면 8비트라고 불러주는데 이 8비트가 바로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8비트가 바이트가 되는 거고 이 1바이트는 한 개의 문자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개의 문자라는 얘기는 당연히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이 아니라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024 바이트라고 불러주기는 하는데 불러주기가 불편하니까 1024 바이트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킬로바이트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1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가 되는 거죠. 1024바이트가 1킬로바이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1024바이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서 이쪽 단위로 넘어갈 때 1개 단위가 넘어갈 때 우리는 굳이 1024라고 외우실 필요 없이 약 10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 1000, 약 1000. 그래서 정확하게는 1024킬로바이트가 1024킬로바이트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바로 이 메가바이트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약 1000이라고 치면 자 1000킬로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는 단위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1000을 더 보탠다 생각하시면 약 100만 정도가 1메가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메가바이트는 100만이다.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또 1024메가바이트가 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바이트로 따지자면 아까 메가바이트가 100만이었어요. 그럼 이 100만에다가 기가바이트는 또 약 1000 정도 커지니까 이렇게 자 0을 3개를 더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기가바이트는 약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기가바이트는 10억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10억 바이트. 그리고 이 10억 바이트 또는 자 1024 기가바이트는 뭐가 된다? 1
테라바이트라고 해주시면 돼요. 1테라바이트. 한 단위씩 올라갈 때 약 1000배가 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kB가 1024개가 모여서 1024kB는 1MB라고도 불러줄 거다. 1MB 또 1024개가 모이면 1MB가 1024개가 모이면 기가바이트라고 불러줄 거고, 자, 이 기가바이트가 또 1024개가 모였다? 그럼 테라바이트. 아직까지는 테라바이트 때 단위까지만 쓰이고 있고요. 페타바이트는 이제 또한 향후 몇 년 안에 나타나기도 하겠지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컴퓨터는 다른 말로 PC라고도 불러준다 그랬었죠. 하드웨어는 뭐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은 요즘 앱이라고도 불러줘요 그랬었어요. 자, 프로그램, 앱. 자, 개인용 컴퓨터의 종류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가 있었어요?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랩탑 또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인데 조금 더 커진 모양의 스마트패드인 보통 태블릿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체형 컴퓨터라고 해서 본체가 모니터에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부팅은 컴퓨터를 켜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과정을 부팅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OS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OS가 없다면 컴퓨터는 안 켜지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컴퓨터 기억 용량의 단위에서는 사실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정도까지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읽으실 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